도와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인 운명이 오늘 결정되는 날이었는데 오후 2시였습니다.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했고요. TV로 생중계됐습니다. 결론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네.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고요. 2심에서 지사직을 상실시키는 벌금형이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판결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네, 검사의 나머지 상고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대법원의 이 판결 생중계는 참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중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판결이었기 때문인데요. 왜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서 이런 생방송은 두 번째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혐의가 총 몇 개였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은 직권남용 혐의 1개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3개가 적용이 됐었고요. 4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 2심에서는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2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중에는 검사 사칭 정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1, 2심에서 모두 결론이 일치됐었는데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던 상황이었고요.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소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안의 관건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1, 2심의 판결이 달랐던 것인데 1심에서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고 2심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봤죠.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해당 발언에 있어서 일정 부분 부정확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게 됐을 때는 표현의 자유나 또 정치 토론의 어떤 본연의 의미를 상당히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죄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당시에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이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을 한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도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본인은 그렇게 시도한 적이 없다. 가족들이 시도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의 개입 자체는 확인이 된 것인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없다고 대답한 게 해당 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 해명에 대해서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무죄가 난 그 구체적 배경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대법원에서는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해서 선거인들의 어떤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 사실을 공표, 이야기해야지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일단 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더군다나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질문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네. 이 지사가 한 이야기 를 비춰봤을 때 설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런 부분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 검증을 통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부적절한 표현 모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단정한
하다 보면 이 토론회 자체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이 지사의 입장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 지사는 그동안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는데요. 조금 전에 SNS에 본인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네. 대법 판결,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자, 앞서 1심과 2심이 나왔을 때 그리고 오늘 출근하는 모습, 이 지사의 모습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습니다. 이재명!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밀지 마세요. 이재명 힘내!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또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후에 예정된 입장 발표도 있으실까요? 그냥 제가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16일 오늘 대법원은 역사의 길이 남을 명판결을 내려주었다. 이재명! 앞서 오전에 출근길에 보였던 이 지사의 모습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머리 색깔입니다. 그렇습니다. 염색을 전혀 하지 않은 머리죠. 최근에 아마 저 머리를 계속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을 앞두고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재판이 본인의 정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내려지면 5년간 그 선거에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대선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되고 지사직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마음고생을 어느 정도 털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는 이제 대선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최근에 있었던 대선 여당 네. 진영의 대선 후보들 지지율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와 10% 안쪽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번 재판 결과 때문에 더 상승할 여력은 있을 걸로 보여져서 이제는 네. 지사 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 장해찬 평론가님, 이 지사한테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사실 선관위로부터 받은 경기도지사 선거의 선거 보전금을 전금 반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 보전금 같은 경우 액수가 약 38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요? 만약에 지사직이 상실되었다면 이재명 지사 개인이 그 38억 원의 환수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재산액을 신고한 것을 보게 되면 29억 9천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실 부담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파산 위기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파산 위기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넘겼다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재봉 교수님은 이제 전공이 이제 신문방송 전공이십니다. 네, 그렇죠. 신문방송학인데 네. 이번 판결에 대법원 판결의 어떤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을 좀 더 확대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번 판결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 특히 이제
방송 토론 같은 경우에 물론 원고를 일정 부분 준비하고 가지만 후보들 간의 논쟁이나 토론이 벌어질 때는 준비하지 않은 원고의 내용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얘기하고 또 토론이 좀 더 격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범위를 좀 여유롭게 줘야 된다. 즉 말씀드리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더라도 네. 또는 사실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방송 토론이나 TV 토론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 즉 뭐 예컨대 지난번 같으면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죄목 때문에 사실은 토론하는 가운데 상당히 자제하거나 발언을 조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더 강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됐다. 즉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강조됐기 때문에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좀 더 격렬하게 격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대 5였단 말이에요. 그럼 5명의 소수 의견도 귀를 좀 기울여 볼 대목이 있습니까? 장해찬 평론가님.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대선 후보자 TV 토론 준비도 해보고 했었는데 아하, 네. 보통 이 지자체장이나 대선 후보자 정도 되면 토론 준비하는 보좌진들이 많게는 2자릿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인지 이 후보자의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토론에 임하게 되거든요. 네. 생방송이라고 해서 모두 다 즉흥적인 것이 아닌데 아하.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러면 우리 후보자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네. 약간 애매모호하고 어느 정도는 진실이 아닌 것을 섞어도 이제는 처벌받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보좌진이나 후보자들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박상욱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으로 제시를 해줘서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나왔을 때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국민에게 빠르게 사실을 보도해 주는 것이 과거보다 더욱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겠군요. 자, 일단 기사회생한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 행보에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